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40살 김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는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과 모욕 속에서 지옥 같은 6개월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미선 씨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통쾌한 복수극을 펼쳤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미선 씨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선 씨의 사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선 씨는 첫 결혼해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죠. 미선 씨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 생신도 챙기고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에서 오히려 미선 씨를 탓했다는 겁니다. 네가 잘했으면 남편이 밖을 돌겠냐라고요. 이혼 후 3년 힘든 시간을 보낸 미선 씨는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강민호 씨를 만났죠.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미선 씨의 이혼 사실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미선 씨는 가슴이 뭉클했죠. 이번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민우 씨가 예전에 말해줬던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한과를 선물로 준비했죠.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박정숙 씨가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정숙 씨는 미선 씨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래도 미선 씨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마디였죠. 재혼이라면서요? 인사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다소 표정이 굳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결혼은 왜 실패했어요? 요즘 여자들 쉽게 이혼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민호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조용히 해.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미선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죠. 전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러자 정숙 씨는 혀를 찼습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아내 탓이에요.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했으면 그럴 일이 있나? 미선 씨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하지만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미선 씨는 말합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면서 이미 불안했다고요. 하지만 민호 씨를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호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두고 미선 씨는 민호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정숙 씨와 시누이 은지 씨, 그리고 민호 씨, 4인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을 때였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긴 재료 아깝게. 그냥 들어요, 맛없지만.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인 정숙 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시누이 은지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여자들은 요리도 잘 못해요. 배달 음식만 먹고 살잖아요.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역시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정숙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설거지는 끝났어요? 네, 어머님,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는 무슨 거의야? 아, 이 그릇 좀 봐요.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다시 해. 미선 씨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기름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만족하지 않았죠. 물기도 제대로 안 닦았네. 아휴. 그날 밤 미선 씨는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 미선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참아줘. 참아줘. 미선 씨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면 정숙 씨는 밥이 질다, 국이 싱겁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빨래를 돌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돌렸고,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닦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미선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출근 전 아침 식사를 차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주말에는 시댁 친척 방문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미선 씨를 깎아내렸죠. 한 달 후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등 10가지가 넘는 음식을요. 손가락이 베이고 화상을 입으면서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고 미선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재혼이에요, 재혼. 첫 남편한테 버림받았대요. 어머, 그래요? 그럼 자식은요? 없죠. 첫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이혼했대요. 여자로서 할 일을 못한 거지.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음료수를 가지러 가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민호가 왜 그런 여자를 택했대요? 내가 그걸 알아요? 우리 민호가 어지러서 불쌍히 여긴 거겠죠. 근데 친정도 별로래요. 결혼 준비금도 거의 없고. 신우의 은지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친정이 좀 형편이 안 좋은가 봐요. 혼수도 거의 없었어요.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또다시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여전히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미선아, 그냥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개월째. 미선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지만 쉴 틈이 없었죠.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선 씨, 결혼하면 직장 그만둬야 해요. 네? 왜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민호 벌이도 좋으니까 그냥 미선 씨는 집안일이나 하세요. 미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어머님, 저는
제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럼 결혼은 왜 해요? 시집 와서 직장 다니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날 저녁, 미선 씨는 민호 씨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거 엄마가 며느리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못 그만둬요. 제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엄마 뜻을 거스르면. 미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3개월째, 정숙 씨의 구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이렇게 집안일도 못하는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이 말을 들은 순간 미선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미선 씨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와 은지 씨가 나누는 대화를요. 솔직히 우리 민호가 재훈녀랑 결혼한다니 창피해 죽겠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도 참, 왜 허락하셨어요? 그냥 집안일 시킬 사람 필요했어. 요즘 가정부 쓰면 비싸잖아. 어차피 재훈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미선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 가정부였던 겁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리고 복수하기로. 미선 씨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미선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혜진아, 나 이제 못 참겠어. 그리고 미선 씨는 지난 4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무시,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혜진 씨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건 학대야, 학대. 나도 알아. 근데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어.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그럼 어쩔 건데? 이대로 결혼할 거야? 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그냥 깨끗하게 끝낼 순 없어. 무슨 말이야? 나 복수하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 혜진 씨는 미선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참을성 많고 조용했던 미선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결혼식 날 모든 친척과 하객들이 모인 그날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미선아, 그건 나 4개월 동안 모욕당했어. 내 상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혜진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확실하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이미 시작했어. 미선 씨는 2주 전부터 몰래 녹음을 해왔던 겁니다. 정숙 씨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했던 내용, 집안일을 하면서 듣는 구박, 시누이의 무시하는 발언들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정말 단단히 마음먹었구나. 응,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그날부터 미선 씨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숙 씨의 구박에도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였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고 결혼식 날 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혜진 씨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죠. 미선 씨는 밤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혼녀는 조용히 살아야지. 큰 결혼식을 왜 해? 쪽팔리게. 첫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저런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어차피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미선 씨는 이 모든 내용을 5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을 넣었죠. 이것이 제가 4개월 동안 들은 말들입니다. 5개월째.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미선 씨, 결혼식 하객 명단 봤어요? 친정 쪽이 너무 적잖아요. 제가 재혼이다 보니 많이 초대하기가... 그러게요. 딸이 이혼했으니 친정에서도 창피한 거지. 우리 쪽 하객이 훨씬 많네요. 미선 씨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좋아요. 하객이 많을수록 더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테니까. 결혼식 2주 전, 정숙 씨는 친척 모임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도 참석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험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재혼이라 좀 걱정이에요. 첫 결혼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재혼은 좀... 게다가 친정이 형편이 안 좋아요. 혼수도 거의 없고 우리 민호가 다 책임져야 할 판이에요.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도 녹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또다시 녹음 파일을 영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영상은 7분짜리가 되었습니다. 혜진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미선아, 정말로 이걸 결혼식 날 틀 거야? 응,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결혼은? 안 해. 결혼식장에서 파토 낼 거야. 뭐? 생각해봤어. 이 사람들이랑 평생 살 순 없어.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나아. 너 정말 대단하다. 미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야. 더 이상 당하고 살 순 없잖아. 결혼식 일주일 전, 미선 씨는 웨딩홀 측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결혼식 날 축하 영상 시간에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웨딩홀 담당자는 의아했지만 미선 씨의 간곡한 부탁에 승낙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D-Day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미선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죠. 오늘이 끝나는 날이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하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척, 동네 사람들, 민호 씨의 회사 동료들까지 약 2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죠. 미선 씨의 친척 쪽은 30명 정도.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네요. 늦었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대한 결혼식.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깔끔한 메이크업.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호 씨가 입구에서 미선 씨를 맞이했습니다. 둘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은지 씨도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단상에 올랐고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 성혼선언,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축하 영상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객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결혼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사진들이 나오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0초 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6개월 동안 들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재혼이에요, 재혼. 첫 남편한테 버림받았대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이게 무슨...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잘못해서 그랬겠죠.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아내 탓이에요. 언니 친정은 정말 그냥 딸 시집이나 보내려고 급급한 것 같아요. 친정이 형편이 안 좋아요. 혼수도 거의 없고 우리 민호가 다 책임져야 할 판이에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은지 씨는 말을 잃었죠. 저게 대체...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저런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어차피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요즘 가정부 쓰면 비싸잖아. 친척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숙 씨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재혼녀를 가정부로 생각했다고?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녹음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미선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